팔 운동을 한다고 팔살만 빠지지 않고 복근 운동한다고 뱃살이 빠지지 않으며 아무리 껌을 씹어도 얼굴 살은 빠지지 않는다. 플랭크는 거품이 심하다. 플랭크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긴 시간을 도전할 바에 좀 더 동적인 코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허리를 제끼는 힘으로 데드리프트를 하면 엉덩이는 점점 힘을 못 사용하고 척추의 퇴행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스쿼트 시 무릎이 발끝을 나가면 안 될 이유는 없지만 꼭 나가야 될 이유도 없다. 그냥 체형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릎이 발끝을 넘느냐 마냐의 기준선을 두지 말고 차라리 발바닥의 3점 지지에 더 신경을 써보자. 이 운동기구는 스쿼트 자세를 교정시켜주지 못하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기도 어렵다. 그냥 대퇴사두근 단련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스쿼트 시 버딩크가 나오는 이유는 약한 코어 혹은 뻣뻣한 고관절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뻣뻣한 발목, 뻣뻣한 흉추도 한몫할 수 있다. 엉덩이 기억상실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운동을 해도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고 허리나 무릎만 과하게 사용하여 부상을 입기 좋은 몸이니 엉덩이를 살리기 위해 고관절을 살려주자. 스쿼트보다 런지가 좋은 이유는 좌우 흔들림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운동을 하기에 걷고 달리는 기능적 움직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데드리프트는 척추 기립근 운동은 아니지만 몸통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다. EMS 운동 20분으로 6시간의 운동 효과를 낸다는 것은 굴하다. 데드리프트의 어원을 따졌을 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바닥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드리프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조 운동이나 보디빌더들의 부분 반복 운동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데드리프트 종류에 따라 근육의 사용도는 조금씩 바뀐다. 말로 하긴 기니까 일시정지하고 표를 봐라. 데드리프트의 주동근은 광배근이 아니지만 광배근에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 벤트 오버 바벨로우는 광배근에 좋은 운동일 수 있으나 무거운 무게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기에 허리에서 과한 부담이 갈 수 있는 운동이다. 차라리 펜들레이 로우를 추천한다. 운동 3개월 만에는 몸짱이 될 수 없다. 금비대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시작된다. 3대 운동만 잘하는 것은 파워리프팅 선수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운동만 했을 경우에 흉곽의 경직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웨이트 머신은 쉽게 할 수 있고 해당 근육의 자극에도 좋지만 그러한 이유는 몸통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코어 근육에서 많은 힘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커지는 겉근육에 비해 약해지는 속근육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프리웨이트를 메인으로 하는 것이 좋다. 보디빌더가 근육의 크기에 비해 힘이 약한 이유는 근수축에 관여하는 근섬유의 비대가 아닌 근육만 채워주는 근형질의 비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구로사이언스이다. 그리고 파워리프터에 비해 약한 것이지 보디빌더도 열나 세다. 파워리프터가 근육량에 비해 근력이 강한 이유는 운동 스킬과 신경 전달 능력이 좋기 때문이다. 물론 보디빌더에 비해 적은 편이지 근육도 엄청나게 많다. 속근은 큰 근력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되고 지근은 미세한 움직임이나 지구력에 유리하며 이 근섬유의 비율은 선천적으로 정해진다. 금비대를 만들 수 있는 근섬유들을 많이 동원시키는 훈련은 8에서 12회 정도를 할 수 있는 무게로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같이 사용되는 운동들 중 엉덩이가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운동은 런지이다. 골반이 넓어지는 운동은 없다. 골반은 뼈이기에 불가능하고 골반 측면에 붙어있는 중둔근을 강화시킨다 해도 중둔근은 지근섬유이기에 별짓을 다 해도 커지기가 어렵고 실제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넓은 골반은 사실 골반이 아니라 대퇴골의 대전자끼리의 너비이다. 실제로는 오히려 골반은 좁고 이러한 구조의 뼈를 가진 사람이 시각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건강한 고관절 모양은 아니니까 치근하게 여겨줘야 한다. 역도식 데드리프트는 데드리프트 자체라기보다는 역도의 보조 운동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레터럴 레이즈는 견갑골이 달려있는 방향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안전하다. 여자와 남자의 근육량 차이는 상체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순수 하체만 사용하는 레그 프레스는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잘한다. 복근 운동을 할 때 허리가 아픈 이유는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코어가 약해 복근 운동 중 계속 척추가 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피트니스는 보디빌딩이 아니다. 보디빌딩은 피트니스에 속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운동은 근육 사슬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디빌딩은 근육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에 움직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몸짱이 되는 데는 최고의 운동이다. 살 빼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은 없다. 그러니까 그만 좀 처먹자. 폼롤러로 인해 유연성이 증가하는 건 일시적인 효과이기에 운동 전에 해주면 좋다.
필라테스만 속근육 운동하는 것이 아니다. 속근육 훈련은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선행되는 것이 좋다. 헬린이가 처음부터 백스쿼트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 스쿼트의 난이도를 나누어 단계별로 잘 접근하는 것이 좋다. 선수 트레이닝, 기능성 트레이닝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이클 보일은 운동선수들에게 백스쿼트를 금지시켰다. 그 이유는 백스쿼트는 고중량을 다루기 위해 하는 동작인데 그러한 운동은 선수들의 움직임 기능에 방해를 주기도 하였고 꽤 많은 선수들이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스쿼트를 대체하여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권장했다. 스쿼트를 할 때 무릎에 통증을 주는 두 가지 자세는 첫째로 햄스트링이 너무 약해 무릎이 앞으로 과하게 밀리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무릎이 안으로 모이며 찌그러지듯이 내려가는 경우이다. 스쿼트보다 데드리프트를 먼저 배우면 엉덩이를 더 잘 사용하면서 무릎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스미스 머신으로 스쿼트를 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물론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 숄더 패킹은 견갑골을 후인 하강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후인 하강으로 견갑골을 고정한 상태로 운동을 한다면 팔을 위로 올리는 오버헤드 동작에서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어깨 주변 조직들이 너덜너덜해질 것이다. 요즘 애들이 풀스쿼트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일상에 많은 것들이 서구화되면서 쪼그려 앉는 일이 줄어들어 그 가동 범위에서 움직이는 법을 뇌에서 삭제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풀스쿼트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트레이너들은 근력 운동은 좋아하지만 달리기는 좋아하지 않고 실제로 달리기를 하는 트레이너는 굉장히 적다. 달리기는 신체적으로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하게 만드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다. 이 영상만큼은 꼭 찾아보길 바란다. 트레이너는 개나 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다. 뱃살만 빠지는 운동은 없다.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강도가 있고 그보다 너무 낮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무산소 운동이 될 수 있다. 런지는 스플릿 스쿼트, 백워드 런지, 포워드 런지, 워킹 런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순서는 중등근의 요구도가 적은 순서이다. 3분 운동과학은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에이스 프라이빗짐 트레이너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이다. 일반적인 스쿼트 중 가블리 스쿼트가 가장 쉽고 백스쿼트가 가장 어렵기에 난이도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다. 물론 오버헤드 스쿼트는 제외이다. 맨몸 스쿼트조차 잘 되지 않는다면 밴드나 서스펜션 장비를 이용해보자. 달리기를 하는 여성들은 호르몬의 노예에서 벗어나 강한 멘탈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 운동 중 엉덩이를 쥐어짜는 것은 고관절의 건강에 그닥 좋지 않고 고관절 뒤쪽에 폐임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지만 고중량 훈련을 할 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달리기를 하는 남성들은 성기의 발기력이 좋아지고 발기부전을 예방할 수 있으나 딱히 필요가 없을 수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쿼트는 가블리 스쿼트이다. 데드리프트 시 광배근을 잘 사용하려면 숄더 패킹을 잘하고 발을 몸쪽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는 것이 좋다. 세이프티 바는 어깨 관절이나 흉추가 뻣뻣한 사람들도 편하게 고중량 백스쿼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달리기 자체가 근손실을 일으킨다기보다 오버트레이닝을 해서 생기는 근손실이 크지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병행보다는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이 근육량 증가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동을 멈추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근손실이 일어나지만 머슬 메모리 덕분에 잃어버린 근육은 빠르게 되찾을 수 있다. 땅데드를 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바닥 높이를 올려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도 좋다. 캐틀벨은 파워 훈련에 관여하는 근섬유를 단련시키기가 좋고 무게가 무게중심 밖에 있어 관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근육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재활운동, 자세교정 운동은 사용하지 못하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깨워 그 근육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마사지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재활이 아니다. 랩풀다운 하는데 어깨가 위로 올라간다면 광배근이 아닌 팔에서 다 힘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달리기를 할 때 무릎이 아픈 이유는 엉덩이가 약하거나 주법이 잘못되었거나 발 근육이 약해서이다. 맨몸 스쿼트를 할 때 버딩크가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중량을 올리고 스쿼트를 할 때 버딩크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아진다.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단련시켜야 하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횡격막을 강화시키려면 호흡 패턴부터 바르게 잡아야 하고 횡격막이 강화가 된다면 당신의 스쿼트의 중량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몸을 만드는 데 더 좋을 수도 있다.
스쿼트를 할 때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 대퇴사두근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갈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엉덩이만 쭉 빼는 힙 스쿼트를 할 바에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랩풀다운을 뒤로 하는 것은 어깨 관절에 위험할 수 있지만 충분한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광배근 자극에 더 좋을 수 있다. 그립에 따라 랩풀다운에 난이도 차이가 생기며 그립 너비가 좁은 언더그립, 뉴트럴 그립부터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장성 수축은 관절의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근수축 방법인데, 근육통이 잘 생긴다는 점에서 보디빌더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더 많이 사용하는 운동은 바로 필라테스이다. 지금까지 3분 운동과학에서 만든 약 70가지 영상의 주제를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했으니 자세한 내용들은 채널의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해주시고 항상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타를 해주셔도 좋으며, 무조건적인 악플이 아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튜버들이 다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멘트를 날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분 운동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